지금 대한민국 골목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 10대 중 7대는 이미 중국산입니다. 현대차가 아닙니다. 기아차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몸을 싣는 그 마을버스, 로고를 자세히 보십시오. BYD, 하이거 같은 낯선 중국 브랜드가 이미 우리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중국산 버스들이 한국 도로를 점령하는 데 쓴 돈이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업체가 버스 한 대를 팔 때마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퍼부어줬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낸 세금이 고스란히 중국 기업의 기술 개발비로 마케팅 비용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돈다발까지 쥐어준 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선단체입니까? 참다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향해 책상을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국민 열세로 중국 기업에 불려주는 동안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고 있었냐며 격려했습니다.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관료들은 부랴부랴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 BYD는 어떻게 한국산보다 1억 원이나 싸게 팔면서도 보조금까지 싹쓸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뒤늦은 경로가 과연 이미 중국에 넘어가 버린 한국 도로의 주권에 되찾아올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당신의 세금이 털린 그 충격적인 현장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지난 2년, 3년 사이에 한국 버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끔찍했던 과거의 현장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중국산 버스가 한국 도로를 지배했던 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중국산은 불안하다. 고장나면 어쩌냐? 그래도 국산이 낫지. 라는 기본적인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BYD는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 전략이 먹혀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영양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부가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을 먹이라며 밥 한 그릇당 10,000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국 쌀가게 주인은 신이 나서 최고급 유기농 쌀을 가져왔습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이 쌀은 원가만 9,000원입니다. 10,000원을 받아서 9,000원을 재료비로 쓰고 나면 1,000원이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한국 쌀가게 주인은 아이들이 먹을 거니까 좋은 걸 팔아야지 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중국 쌀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묵은 쌀, 찐쌀을 섞어서 밥을 짓습니다. 원가가 얼마냐고요? 돈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중국 쌀가게에도 똑같이 지원금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중국 가게 주인은 8,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국 가게 주인이 영양사인 여러분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쌀을 써주시면 남는 돈 중에 3,000원은 선생님께 현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적자에 시달리는 급식소 운영자라면 이 악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유기농 쌀을 쓰면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만 중국 쌀을 쓰면 빚을 갚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중국 쌀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바로 지난 몇 년간 한국 전기버스 시장에서 벌어진 보조금 약탈극의 실체입니다. 당시 운수업체 사장님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승객은 줄고 연료비와 인건비는 치솟는 상황에서 1억 원 이상 저렴한 중국산 버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중국 BYD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무기는 수직 계열화라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BYD는 타이어부터 유리창, 모터,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까지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듭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는 한국형 3원계, 배터리 대신 철과 인을 사용하는 저렴한 LFP 배터리를 씁니다. 성능은 떨어지고 무겁지만 가격 하나만큼은 깡패 수준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에만 눈이 멀어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했습니다. 전기로 굴러가나요? 네. 배터리 용량은 큰가요? 네. 그럼 합격. 1억 원 입금.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차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최첨단 한국 기술인지 아니면 10년 전 기술을 재탕한 중국 기술인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지 환경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싹쓸이하기 위해
한국 보조금, 상한선에 딱 맞춰서 버스 가격을 책정하는 교활함까지 보였습니다. 원래는 2억 원에 팔아도 남는 버스를 보조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가격을 조정한 뒤 그 차액만큼을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 페이백이나 서비스 물품으로 버스 회사에 뿌렸습니다. 이건 자유시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의 혈세로 중국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대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호구 정책이었습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려던 한국의 중소전기버스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버스를 만들어도 가격표에서 이미 1억 원, 2억 원 차이가 나버리니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버스 회사를 찾아가 저희 차는 한 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가고 겨울에도 배터리 효율이 좋습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 중국 애들은 현금으로 꽂아준다던데?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으며 우리 기업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연구소의 불은 꺼졌습니다. 우리가 중국산은 싸구려라고 비웃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 세금을 연료 삼아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뼈아픈 과거의 진실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조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도로를 내려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마을버스, 그 친숙한 초록색 버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보입니다. 10대 중 6대, 무려 60%가 중국산입니다. BYD, 하이거, HIGER, 버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는 현대차보다 기아차보다 더 흔하게 우리 동네 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은 물론이고 경기도 성남, 수원, 용인 등 수도권 핵심 노선들이 이미 중국산 버스로 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유율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혈관을 중국 기업이 틀어쥐었다는 뜻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중국산 버스가 60%를 차지했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국산 버스 제조사의 일감이 60%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버스는 단순히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 깡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터, 배터리, 공조장치, 시트, 타이어 등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국산 버스가 안 팔리면 그 밑에 딸린 수천 개의 1차, 2차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일대의 중소전기차 부품단지는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멈췄고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외치며 쏟아부은 보조금 수천억 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숨통을 끊고 중국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자살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호랑이 새끼를 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방문을 열어주고 집문서까지 넘겨준 꼴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장 경쟁의 패배가 아닌 심각한 국부 유출이자 안보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첫마디는 관료들의 뼈를 때리는 일갈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라 돈을 어떻게 쓰길래 우리 기업은 망하고 중국 기업만 잔치를 벌이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분노는 정확히 환경부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관료들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특정 국가를 차별할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IRA로 자국 산업을 철통같이 지키고 프랑스도 보조금 장벽을 세우는데 왜 우리만 글로벌 호구 노릇에 자처하느냐며 격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기술력이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저질 배터리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주지 마라. 이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복지부동하던 관료 조직이 비로소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환경부는 부랴부랴 책상 서랍 속에 묵혀뒀던 데이터를 꺼내고 전문가들을 소집해 새로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묻지마 퍼주기식 보조금 제도를 폐기하고 중국산 버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설계한 이 새로운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두 가지, 바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입니다. 이것은 중국산 버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효율에 따른 등급제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전기차면 다 똑같이 돈을 줬지만 이제는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멀리 가느냐를 따집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는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1등급을 받고 보조금을 100%,
아니 인센티브까지 챙겨봤습니다. 반면 중국 BYD가 쓰는 LFP, 즉 인산철 배터리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이런 저효율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보조금이 최대 30%에서 40%까지 삭감됩니다. 보조금이 깎이는 순간 중국산 버스가 자랑하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중국 업체들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환경성 계수, 즉 재활용 가치 평가입니다. 전기차는 달릴 때만 친환경이면 안 됩니다. 폐차할 때 배터리에서 다시 광물을 뽑아낼 수 있어야 진짜 친환경입니다. 국산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희귀 광물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폐배터리를 분해하면 도시의 광산이 됩니다. 분이 되니까 재활용 가치가 높고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을 더 얹어줍니다. 하지만 중국산 LFP 배터리는 다릅니다. 여기엔 리튬 조금 말고는 건질 게 없습니다. 재활용을 하려 해도 비용이 더 들어서 사실상 처치곤란한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없는 배터리는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세워 보조금을 대폭 깎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도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심야한 수입니다. 물론 중국 BYD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덩치를 키울 대로 키웠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자체적으로 가격을 더 깎아서 출혈 경쟁을 걸어올 겁니다. 한국 정부가 돈 안 주면 우리가 할인해 줄게라며 덤빌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손발 묶인 채로 두들겨 맞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이 기술 장벽 뒤에서 우리 기업들은 성능과 품질로 정당하게 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의 손을 떠나 우리, 바로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비자가 눈을 감고 있으면 구멍은 또 뚫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로고 확인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타는 버스 앞면을 보십시오. BYD, 하이거 같은 중국 로고가 박혀 있다면 내 세금이 저기로 갔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마을버스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됩니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물으십시오.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노선에 왜 재활용도 안 되는 중국산 배터리 버스를 쓰느냐, 안전은 보장되느냐 라고 따지십시오. 여러분의 민원 한 건이 관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셋째, 국산 기술에 대한 근거 있는 지지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왜 우리가 국산 배터리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주변에 알리십시오. 단순한 애국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일자리를 지키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한 생존 투쟁입니다. 2026년은 한국 전기차 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는 중국산 버스를 타고 중국산 전기차를 몰며 중국 기업의 통행세를 대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세금이 중국의 미사일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 당장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십시오. 내 돈과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뿐입니다.